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 산적한 현안에 또 원비어 사망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죠.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는 새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문 대통령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지금 조언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될까요, 정상회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이제 첫 회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약속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먼저 꺼낸다든지 그러면은 시간 걸리고 복잡한데, 예.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원칙, 이게 이제 합의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준비 정도는 다 양쪽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양쪽에 미리 다 사전에 서로 조율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4월 26일 날 이미 삼부 장관이 외교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건 압박을 하되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어디까지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우리는 제재와 대화라는 표현을 썼고 저쪽은 미국은 압박과 관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방법론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합의라고 할까 약속을 하고 돌아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어로 쓰면 제재와 대화, 압박과 관여 같은 말이지만 방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다녀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문재인 교수 팀들. 예. 문재인 교수 그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또 정의당의 김동대 의원이 같이 다녀왔는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문재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할 만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압박 쪽에 제재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그건 아니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그게 이런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일반 정치인들은 압박 쪽에 방점을 찍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명색이 그쪽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 결국은 대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로 끌어내느냐.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지만 하여튼 목적은 대화다.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9년 정확하게. 이게 근데 극적인 어떤 돌파구를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북한이 9년 동안에 핵 능력이 커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사일 능력도 커지고. 이거는 지난 9년 동안 책임을 맡았던 정권 또는 정부가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조금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 민간 단체들이 방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일 결정을 했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스라엘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대회였냐? 동계올림픽. 그 대회, 태권도 대회, 무주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 거기서 이제 축사식으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예.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저쪽에 IOC 위원, 장웅 IOC 위원이 체육에 정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의 체육회담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사실상 거절한 그런 셈이었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체육회담을 하려면 체육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갖춰라 하는 식으로 지금 좀 뒤로 좀 제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70년대 적시자 회담할 때 북한이 했던 방법인데, 예. 4~5년 만에 다시 그 수법을 쓰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남북 관계를 좀 북핵문이 네, 지금 정세현 장관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정 장관님. 말자가 앞서간다는 식의 합의를. 정 장관님.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하는 두 큰 원칙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잘 합의하고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전에 그렇게 회담 전에 서로 그 장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종합하면 잘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돌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 돌발적으로 무슨 뭘 던진다든지 이럴 위험은 없을까요? 아이고, 그거야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나, 지금 미국의 국무부나 뭐 이런데 장관, 부장관만 있지 차관보다 지금 임명을 못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예. 우리보다 외교안보 라인의 라인업이 좀 덜 끝났습니다. 우리도 좀 덜 끝난 대목이 있지만. 네. 그래서 그쪽도 자기네들이 팀이 다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성 이것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사드 문제는 일단 의제에서는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건 뭐 역시 미국도 합의해 준 거겠죠? 물론이죠. 예. 또 사전 조율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외무장관이 이제 취임한 뒤에 뭐 공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뭐 내막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뭔가 지금 뭐 얘기가 다 난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접점 만들기 어려운 사드 문제는 지금 이번에 꺼내지 말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뭐 조언을 하신다면 아니면 무슨 뭐 힌트를 하나 주신다든지 짤막하게.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또는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좀 우선해야 되겠다는 식의 얘기를 후보실 때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선 후에도 그런 그 뉘앙스를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저희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운전석에 우리가 앉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남북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여기에 목표를 도라는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GH입니다. 대선 개입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안이 좀 큰 것 같은데. 크죠. 커. 어떻게 그런 조작을 할 생각을 했을까? 눈 돌아가쁜 거지, 정신면 나간 거지 그냥. 근데 그게 그 일개 당원 한 명이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일일까요? 일단 뭐 본인은 시켜서 한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혼자 한 거 아니다. 지시받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당에서는 아니다, 몰랐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뭐 몰랐다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 뭐 코앞으로 다가왔던 그 와중에 그 조작된을 갖다가 장사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조작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했나? 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그 검증도 안 해본다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훨씬 어렵지. 어지간해서 힘들지 그렇게 하기는. 가짜인지 아닌지 그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일단 뭐 뿌려버린 건가? 파악도 안 해보고 뿌려버렸다면은 그 자체로도 일단 뭐 이미 엄청난 문제고. 참 흥미롭네. 게이트야. 그러니까. 대선 개입 조작 게이트. 아무튼 일단 당은 몰랐다는 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여자 단독 범행으로 그렇대. 개인적 일탈. 야 다시 한 번 해줘봐. 개인적 일탈. 반가워. 이거 야 요즘 너무 안 나왔어 이거. 그거지. 그거구나. 개인적 일탈만큼 좋은 변명 없잖아. 꼬리 알잖아. 자를 때 최고지요. 아 질이지. 물론 뭐 당 차원에서는 몰랐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조사는 해봐요. 해봐야지. 제대로.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니까. 심지어 선거 범죄야 이거는.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아들의 취업 특혜 증거물들이 이렇게 결국 다 조작된 걸로 드러났는데 그게 설사 단독 범행이라고 해도 당이 지금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조작된 증인과 또 증언을 검증도 안 한 거고. 그래서 결국 허위 사실을 함께 유포한 셈이 됐고. 바로 그걸 이제 당의 지도부까지 다 가세를 해서 했고. 줄줄이 인터뷰 논평 발표하면서 그로 인한 가짜뉴스 막 쏟아져 나오게 했고. 심지어 선거판에서 헌법 질서를 제대로 훼손시킨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생각은 하덜덜덜 말아야 된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덕분에 BBK가 좀 묻혔어. 아, BBK. 깜짝. 나는 운빨하는 진짜 나 죽어 운빨. 난 럭키가이. 끝나 진짜. 어쩜 좋아 나는. 난 있잖아. 나 힘들 때 도와준 저 신령님 계신가 봐. 어디 붙어 다니시나 봐. 그 신령님 연락 되시면은 저도 좀 만나게 안 돼. 그 신령 안 돼. 내 거야. 내 사랑 도차지. 신령님 뿌잉뿌잉. 뿌잉뿌잉 무슨 참. 신령님 면도한 소리네. 뿌잉뿌잉. 뿌잉. 많이 하세요. 예, 전 들어갑니다. 아이, 박찬욱 작가 뭐 이런 문 게 열어요. 내 읽은 게나 잘못. 문 열으시라고. 무슨 정기면도 이런 걸 사람 무슨 이상한.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조작된 증거 가지고 말이야. 같이 나팔 불면서 뿜빠라뿜빠 같이 놀아놨던 사람들이 한둘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른 당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당 의원들 뭐 옳다구나 덤비 들어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랬잖아. 그리고 종일 편파하는 정치쇼의 패널들도. 장난 아니지 걔들 그 당시에. 그렇게 참 난리 부르스를 같이 놀아놨으면은 이쯤 되면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될 텐데. 걔네가 아이고 참 언감생심 무슨 사과는 개코나 아이고. 그리고 참. 지금 조작인 게 드러난 이 상황에서도 그 언론들 꼬라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루 이틀인가 조작된 거 그대로 받아쓰게 해가지고 수십 번씩 보도를 했으면은 이쯤 되면 자기들도 제대로 취재 안 하고 받아쓰기만 했던 거를 좀 부끄러운 해야 되잖아. 아이고 참 그것도 언감생심 부끄럽긴 뭘. 심지어 지금까지도 어떤 기계적인 중립 깔끔하지. 그 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가해자들의 변명 나부랭이만 막 주렁주렁 또 받아줘가 또 하고 있어. 그랬다며요. 그 피해자도 다시 조사하자고, 특검하자고. 웃기지. 웃기더라. 잘 웃겨. 그러게.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증거가 있다. 근데 보니까 그 증거가 조작됐네.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다시 조사하자.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웃길 수가 있어? 너무 웃기잖아. 참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너불너불 해대면서 스스로 만족하나 봐요. 응? 아우 나는 역시 정치 구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안 됐다. 초라하지.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서 조작 사건까지 터졌으니. 조작 사건 조사해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묵인, 방조, 동참이 있었냐에 따라서 고민 좀 해봐야 돼. 응? 진지하게 이번 판에. 해산하는 게 맞느냐? 그냥 가는 게 맞느냐? 응? 생각해보면 그동안 잡음도 되게 많았어요. 그 이 여사 녹취록 파문부터. 그치. 리베이트 사건에 갱생 때 차떼기 의혹, 사진 찍기 연출 논란, 권 여사 구촌 어쩌고 하면서 거짓부렁 쳤던 거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 응?
그런데다가 이번에 정점을 찍었네. 찍었지. 아주 공작정치 정점을 찍은 거지. 국민을 속여서라도 정치적인 이득만 얻으면 장땡이라는 발상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퀴즈야? 생각해 보시고 한 석 달 후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맞출 수 있는데. 급해요. 더 생각해 봐요. 아무튼 이번 건은 정치 공세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원칙대로 수사를 했어. 원칙대로 밝혀내야 될 막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작된 허위 사실을 널리 퍼뜨려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을 시에는 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며 그렇다면 절대로 손톱만큼의 관용이나 용서도 베풀 필요 없이 더러운 공작 정치를 끝장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해보네. 웃기지. 웃기려고 한 건데요. 뭐. 아이 좋다. 아무튼 이번 사건 오래오래 그냥 가가지고 난 그냥 편하게 또 묻혀가지고 공이나 치러 다녔으면 좋겠어. 땡큐 에브리원. 갈게요. BBK. 바이바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 산적한 현안에 또 원비어 사망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죠.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는 새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문 대통령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좀 조언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될까요, 정상회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이제 첫 회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뭐 약속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드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먼저 꺼낸다든지 그러면은 시간 걸리고 뭐 복잡한데.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이제 합의하고 그것을 뭐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준비 정도는 다 양쪽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 어떻게 대화로 끌어내느냐.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지만 하여튼 목적은 대화다.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9년 정확하게. 네, 이게 근데 뭐 극적인 어떤 돌파구를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북한이 9년 동안에 핵 능력이 커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사일 능력도 커지고. 네. 이거는 지난 9년 동안 책임을 맡았던 정권 또는 정부가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네. 조금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 민간 단체들이 방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또 문제 대통령이 14일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대회였습니까? 동계올림픽인가요? 미국은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다녀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문재인 교수 팀들. 예. 문재인 교수 그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예. 또 정의당의 김동대 의원이 같이 다녀왔는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문재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그쪽에서는 할 만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압박 쪽에 지혜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네, 그건 아니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이런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일반 정치인들은 뭐 압박 쪽에 방점을 찍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네.
명색이 그쪽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예. 결국은 대화로 가야 되는데 그때 태권도 대회, 무주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 거기서 이제 축사식으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창올림픽. 예.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저쪽에 IOC 위원 장웅 IOC 위원이 체육에 정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의 체육회담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사실상 거절한 그런 셈이었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체육회담 혼란에는 체육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갖춰라 하는 식으로 지금 좀 뒤로 좀 제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70년대 적시자 회담할 때 북한이 했던 방법인데 예. 4, 5년 만에 다시 그 수법을 쓰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남북 관계를 좀 북핵문이 네, 지금 정세현 장관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정 장관님. 말자가 앞서간다는 식의 합의를 정 장관님. 예. 제가 조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그렇죠. 사실 양쪽에 미리 다 사전에 서로 조율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4월 26일 날 이미 그 3부 장관이 외교부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최대 압박과 관여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건 압박을 하되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어디까지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제재와 대화. 우리는 제재와 대화라는 표현을 썼고 저쪽은 미국은 압박과 관여.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방법론이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합의라고 할까 약속을 하고 돌아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어로 쓰면 제재와 대화, 압박과 관여 같은 말이지만 방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